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22년도 전기기사죠. 제2회차 전력 문제를 같이 분석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1번입니다.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피레기는 뭐 하는 거죠? 피레기는 전력 계통에 외부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죠. 지금 와 같이 여기 이제 한전선로라고 하겠습니다. 한전 측에서 직경내가 되면 여기 이제 변압기가 있겠죠.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압기 1차 측에 와 같은 기기를 설치하고 얘를 LA 피레기라고 하는데 얘는 하는 일이 뭐예요? 외부 이상전압부터 이 변압기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뇌를 대지로 방전하는 장치가 이게 피레기거든요. 그러면 이 피레기는 뭐에 대해서? 충격파죠. 이 뇌를 뭐라고 한다? 직경뇌에 대해서. 직경뇌죠, 직경뇌.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해요? 이상전압, 충격파에 해당하죠. 그래서 방전개 시자는 뭐냐? 충격파입니다. 충격파의 평균치다, 최대치다, 시도치다. 네, 충격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최대값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격파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다. 네,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수록 좋고,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여러분이 이 상용주파는 어디서 쓰는 거? 부하에서 써야 되죠. 이 부하에서 쓰려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됩니다. 높을 거예요. 또 우리는 이걸 속류 차단이 돼야 되거든요. 이리 가는 놈이 충격파 갈 때 이게 따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류 차단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방전은 수시로 하죠. 뇌는 수시로 해야 되니까 이 뇌 방전 내량은 또 클수록 방전 내량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많이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한 전압은 낮을수록 좋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속류 차단이 잘해야 됩니다.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하고, 또 제한 전압은 낮고 방전 내량은 커야 된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해두고 어쨌든 충격파의 최대치를 바란다.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2번.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 동기 조상기의 이점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들 우리 조상설비를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조상설비입니다. 조상설비는 뭐예요? 상을 조절하는 설비거든요. 상을 조절한다. 그러면 상을 조절하는데 뭘 이용해서 한다? 무효전력을 조정합니다. 요 Q, 우리는 회로 같은 데서는 P reactive power에서 PR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Q,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뭘 조정한다? 천압 조정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QV 컨트롤. 그러면 이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조상설비는 어디다 설치하면? 변전소에 설치한다. 기억해야 돼요. 이 변전소에 설치하는데, 이 변전소에 설치하는 조상설비는 뭐가 있다? 동기조상기. 조상기죠, 조상기. 또 블로 리액터와 전력용 콘덴서가 있어요. 블로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가 있다. 우리 수험생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 동기조상기는 진지상을 무부하 운전하거든요. 무부하로 운전하는 무부하 전동기로서, 동기전동기로서 진지상을 다 조정합니다. 진상 및 근이가 뭐 기능이 있어요? L 기능과 C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 리액터는 뭐예요? L이지 않습니까? 얘는 뭐예요? 지상이죠. 전류는 보다는 C입니다. C는 뭐예요? 진상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것은 이 동기조상기는 연속운전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연속제어다. 회전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계단제합니다. 자, 우리 이 동기조상기는 연속운전하면서 대신에 이제 손실은 좀 크겠죠. 손실은 좀 큰 대신에 얘네들은 손실은 적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동기조상기에서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시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시충전이 가능하다. 이 시충전이 가능하고 얘는 시충전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지금 동기조상기입니다. 동기조상기는 진지상 운전하고 시충전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음이 적다. 진상 전류에 지상 전류를 취할 수 있다. 전력 손실이 적다. 유지 보수가 쉽다. 지금 이점으로 오른 건 뭐예요? 진상 전류 외에 지상 전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상 및 지상을 취할 수 있겠죠. 대신에 손실은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손실은 크다. 대신에 여러분 회전기니까 유지 보수기는 좀 어렵겠죠. 소음은요. 얘는 정직이니까 소음이 없는데 얘는 회전기니까 여러분들 회전하면 소음이 나겠죠.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2번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들 조상설비는 꽤 중요한 설비입니다. 우리 개통을 유지하는데 이 조상설비는 개통의 운전을 위해서 중요한 설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3번 보시죠. 단락보호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단락보호 방식이다. 방사상선로의 단락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양단이 있을 경우 방향 단락 계정기와 화전류 계정기를 조합해서 사용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 뜻은 뭐예요? 전원이 양단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전원이 양단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차단기가 이렇게 쭉 있겠죠. 이것을 A1, A2,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을 A 변압, A 차단기라고 하면 A3당으로 놓겠습니다. 또 요리 가는 것은, 역으로 가는 것은 와 같이 차단기를 놓죠. B1, B2, B3라고 나오면 얘는 요 방향입니다. 양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단에서 단락전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전류죠. 여러분들 단락전류는 뭐예요? 화전류 계정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락전류는 뭐다? 아주 큰 전류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났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요 방향에서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고 나면 요 전류에서 얘가 동작이 돼야 되죠. 다음에 요 방향에 대해서는 요 방향에서 누가 끊어져야 돼요? P2가 끊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방향은 A 변압, A 차단기, 이 방향은 B 차단기인데 여기는 A2 차단기, 요 방향에서는 B2 차단기, 방향 계정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양쪽에 있으면 맞다는 얘기죠. 전원이 한 단에만 있습니다. 요쪽만 있는데 요런 놈이에요. 1단에 있는 방사상 손전 선류에서 고장전류는 모두 발전소로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전원이 한 대에 있습니다. 이걸 발전소라고 칠까요?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갑니까? 한 방향은 방사상에서는 모두 발전소로부터 방사상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3번. 환상선류의 단락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두 군데 이상 있는 경우는 꼭 뭘 이용한다? 방향 거리 계정기를 이용. 방향 거리. 지금 전원이 두 개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상선류예요. 그러면 꼭 뭐가 들어간다? A 방향이냐, B 방향에 따라 방향 거리 계정기가 필요한 거예요. 환상선류는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요리 가는 선로가 있고, 뭐, 요렇게 이제 해서, 또 요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때, 요 방향에 대해서, 방향이 있어야 되죠. 방향이면서 뭐가 있다? 거리 계정입니다. 굳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요렇게 놔두죠. 이게 차단기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보죠, 뭐.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났다. 사고 났죠? 그러면
요 거리 계정기 방향입니다. 방향이면서 거리 값을 이용해서 얘를 차단시켜주고 얘는 차단하지. 얘는 거꾸로 역으로 갈 때, 지금 만약에 역으로 가는 쪽에서는 요쪽에 대한 놈을 방향을 정해서 얘를 구간시켜서 차단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 거리 계정기를 사용한다. 어디에서? 환상선로에서. 4번 보시죠. 환상선로의 단락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1단에 있는 경우는 선택 단락 계정.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사 시험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몇 개? 2개 이상의 선로가 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선로에 전원이 한 군데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보낼 때는 선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우리 그 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키워드는 뭐다? 전원이 한 단? 선택할 여지가 없죠. 2개는 있어야, 또는 선로가 2개나 있거나 또는 2군데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우선 키워드로 알아두셔라. 네, 그런 얘기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4번을 보시겠습니다. 밸런서라는 게 있거든요. 밸런서예요. 여러분들 밸런스가 뭐죠? 균형을 맞춘다는 거지 않습니까? 밸런서 설치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꼭 기억할 게 뭐예요? 자, 우리는 단상 3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단상 3선에서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충성선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하는 이렇게, 자, 이게 A, B선이면 부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부하를 이렇게 연결했었을 때 만약에 요 EP1과 EP2가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불평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네들의 전압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와 같이 코일을 답니다. 그리고 코일을 달고 얘네 L이에요. 리액터를 달아놓고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밸런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뭐라고 그래요? 단상. 상은 하나죠? 선은요? 3개죠. 그래서 단상 3선식, 밸런서, 응? 균형, 불균형 방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고. 25번 보시겠습니다. 부하전류가 흐르는 전류는 개폐할 수는 없으나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것.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차단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차단기 표현이거든요. 이 수전설비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압기 같은 경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분 22,900 가고 있으면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단기를 딱 끊고 이제 점검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작업자가 점검을 하는데 작업자가 분명히 차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먹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단기라고 하는 얘네들은 이 차단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함으로 되어 있어요. 박스 안에. 그래서 박스 안에서 얘네들이 이제 열어지는데, 물론 이 박스 밖에 온오프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온, 클로즈 이렇게 이제 표시는 되어 있어서 온 했다 이제 열어졌다는 얘기죠. 온, 열어졌다. 근데 박스 안에서 일어난 얘기,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열어졌다고 하니까 차단기는 거짓말 안 해, 기기는 거짓말 안 하니까 만졌네? 근데 감전됐어. 여러분들, 이 기계라는 것은 10,000번 중에 한 번에 에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실질적으로는 접점을 안 열어놓고 표현만 온했다? 열어준 줄 알고 만져서 죽었다? 물론 죽었다는 것보다도 감전됐다? 큰 문제죠. 한번 주어지니.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선이 완전히 이렇게 열어진 걸 보이면, 여러분들 선이 완전히 끊어진 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열어졌거든요. 이런 것은 뭐다? 선을 끊었다 표현입니다. 선을 끊었다. 선이 로죠. 끊었다. 단. 그래서 달로기의 표현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 달로기는 뭐다? 부하전류는 안 됩니다. 무부하 충전전류나 여자전류 정도만 열어서 뭐 한다?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서 분리할 때 또는 회로 변경을 할 때 접속표현 이 달로기 BS라고 하는 이 달로기를 사용합니다. CB는 차단기의 표현이죠. 부하기의 표현은 스위치죠. 퓨즈는 파워 퓨즈입니다. 이런 약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쨌든 이 달로기는 정확하게 선을 끊어서 점검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더라. 네. 26번 보시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0.01 마이크로패러드 킬로당입니다. 킬로당 길이는 173.2km를 줬어요. 성간전압 V가 260kV, 주파수가 60Hz, 전격 주파수 60Hz, 삼상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는 얼마냐 물어봤죠. 충전 전류입니다. 전류를 물어봤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류라는 게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게 C가 있습니다. 자, C가 있으면 여기에 작용한 전압은 대지 전압이 작용합니다. 대지 전압이 작용해요. 자, 여기에 흐르는 요 C가 있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C 전류라고 하자. C는요. 오메가 C분의 1 용량성 리액턴스까지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니다. 충전 전류는 뭐예요? 리액턴스분의 전압이죠. 요 리액턴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오메가 C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메가 C분의 1분의 2니까 번분수 처리하면 오메가 C 암페어죠. 얘를 C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자. 단, 여러분들 요 전압 있지 않습니까? 이 전압은 뭐다? 대지 전압은 상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이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서 조금, 저기 좀 의미를 잘 몰라갖고 헤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대지 전압은 성간 전압, 즉 공칭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걸 알아두십니다. 대입하시죠, 뭐. 2파이. 오메가는 뭐예요? 각소도 2파이. 60이죠. C를 주었습니다. C는 0.01 곱하기. 여러분들, 마이크로패러드죠? 10의 마이너스 6승. 근데 킬로를 없애줘야 됩니다. 곱해주면 킬로 없어지겠죠? 172.3, 173.2죠? 3.2 곱하기, 네, 뭘? 공칭전압 6만. 60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를 루트 3으로 나눈 것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하시면 22.61을 얻습니다. 22.61 암페어예요. 22.61. 그래서 22.6 정도를 얻는다. 어쨌든 여러분들 충전 전류는 뭐다? 오메가 C 암페어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메가 C이다. 대지 전압은 공칭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자, 27번 보시겠습니다. 보계전기의 반환시, 정환시 특성. 여러분들 이제 보계전기의 시간 특성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류예요. 여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T를 줍니다. 여기는 전류. 자, 여러분들 어느 정해진 값, 그냥 여러분들이 정해준 뭐 5A면 5A 딱 정해진 값, 시간은 그 즉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순시 특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순시거든요. 순시다. 여러분들 우리 그 전동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아침에 자동차를 딱 켰어요. 그러면 RPM이 처음에 시동 걸면 어떻게 됩니까? 윙! 탁!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동할 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전동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동기도 웽 틀면 웽 올라가겠죠? 이건 기동전류지 않습니까? 이건 사고전류가 아니죠. 그래서, 그래? 기동전류가 있겠다. 시간을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서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려주면 이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요만큼 시간을 기다려서 동작한다? 이거 정한시예요. 시간을 정해서 동작한다? 정한시 특성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제 전류가 작은 동안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시간이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반비례죠. 이걸 반환시라고 합니다. 반환시 특성.
자, 그리고 우리 계전기는 주로 이제 반환식 특성이 이제 준데, 반환시에다가 어느 값입니다. 어느 값을 기준해서 그 전류가 반환시로 오다가 그 값, 어느 전류값 이상에서는 정환시로 되는 것, 이런 것을 반환시성 정환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반환시성 정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얘는 딱 그거지 않습니까? 반환시 정환시는 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전류값까지는 반환시로 오다가 그 이상은 정환시로 되는 거,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거 반환시죠.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그러면 즉시 동작하는 거 순시죠. 동작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거 정환시죠.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집니다. 차차차차차 짧아지죠? 시간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어떤 전류값, 정해진 전류값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것, 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반환시성 정환시 계전기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류계통의 안정도에서 안정도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네, 여러분들 안정도 종류,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정태 안정도의 키워드는 뭐다? 완만한 부하 상승입니다. 완만한 부하 상승. 부하 변화. 이 과도는 급격한 부하 변화입니다. 급격한 부하 변동입니다. 부하 변동. 이 동태는 AVR 특성을 이용해서 안정된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상태는요, 이것은 상태 안정도라는 말 자체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배전선로의 역률 개선, 역률이 뭐예요? 코사인 세타죠?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으로 공부하시려면 전압강화식부터 봐야 돼요. E는 전압강화예요. 전압강화는 약산식을 보면 V분의 P, R 플러스 X,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죠. 자, 여러분들 이 전압강화식을 보면 역률이 좋아집니다. 물론 역률이 좋아지면 사인급 무효율은 낮아집니다. 유효율이 증가한다. 무효율은 감소하죠. 어쨌든 전압강화는 감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손실식 보세요. 전력 손실은요, 전압의 제곱에 역률의 제곱에 P제곱 R입니다. 여러분들 역률이 개선이 되면 손실 저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다음에 자,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그 전봇대에 이 변압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변압기, 물론 여기 이제 집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변압해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봇대에 있는 이 변압기는 떼어내지 않는 한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피상전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변압기의 단위는 뭐다? 피상전력.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역률이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세타1이에요. 세타1으로 운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얘는 유효전력은 현재 요만큼 유효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효전력입니다. 이만큼 무효전력인데 역률을 개선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각이 줄어드는 거죠. 이만큼으로 각을 코사인 세타는 0까지가 100%거든요. 코사인 0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0도는 100%거든요. 1. 0이 될 때 가장 좋은 건데 어쨌든 각을 줄여주거든요. 각을 줄여주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요만큼 유효전력을 쓰던 놈이 자, 이제 역률 개선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압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콘덴서를 이용해서 이만큼 콘덴서를 이용해서 역률을 개선했죠. 개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압기는 그대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띄어내지 않는 한. 그러면
그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얼마만큼? 이만큼의 유효 전력을 더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증가해요? 역률이 100%면 여기까지 증가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여유 용량 증가라고 표현해요. 여유 용량 증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까 세타 원일 때는 유효 전력을 요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하던 것을 역률을 개선시켜서 각을 줄이니까 요만큼의 여유 용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전에서는 역률 요금이라는 게 있죠. 역률 몇 퍼센트를 기준해서? 90%입니다. 역률 90%를 기준해서 95%까지 할인해줘. 90%보다 못 쓰면 어떻게 해줘? 할증을 매겨. 그래서 전기요금도 절약까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력 손실 경감, 땡큐죠. 전압 강화 감소, 오, 땡큐입니다. 설비 이용률 향상, 오, 땡큐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이만큼 향상하죠. 선로의 절연 비용. 역률과 이 절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절연은 다른 절연 내력 시험을 해서 우리는 별도로 절연 거리라든가 그런 걸 또 절연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절연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30번에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딩 방지입니다. 캐스케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 중간에 설치하는 것을 알맞는 것. 네. 여러분들, 뱅킹 방식이 뭐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지금 요 변압기 군을, 변압기가 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 변압기예요. 변압기. 새 뱅크를 병렬로 운전한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 그럼 부하를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새 뱅크, 1뱅크, 2뱅크, 3뱅크, 3뱅크 이렇게 병렬로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얘 변압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보죠. 이 고장이 참 얘네들은 좀 그래요. 아니, 자기가 고장나면 자기만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꼭 물고 죽습니다. 건전한 변압기가 이 사고를 파급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캐스케이딩 현상, 즉 파급사고입니다. 사고가 파급되는 거예요. 이 파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 변압기와 사이에다가 뭔가 장치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와 같이 설치하는 예를 뭐다? 이 뱅크와 이 뱅크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구분하기 위한 스위치, 퓨즈.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 퓨즈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우리 관연대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뱅킹 방식, 요 뱅킹 방식, 캐스케이딩, 구분 퓨즈가 이게 세트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뱅킹, 캐스케이딩, 구분 퓨즈. 여러분 이제 니크로저나 섹셔널라이저나 이제 구분 개폐기 얘네들은 배전선로의 보호 방식이죠. 배전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니크로저가 있어요. 니크로저. 자, 여기서 병렬로 이렇게 있다고 보죠. 얘네들을 섹셔널라이저, 섹션이 뭐죠? 구분 짓는다는 거죠. 섹셔널라이저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구분 퓨즈는 이제 구분 퓨즈 별도로 구분 개폐기는 놔두고 구분 개폐기 얘는 섹셔널라이저 또는 이제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 우선 별도로 놔두고 여러분들이 구분 개폐기 같은 경우는 우리 수전 설비 우리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고장난 게 한전으로 그 사고가 아파트 내에서 딱 차단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서 끝나야지. 차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전설로 가면 이제 한전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옆집 아파트가 다 정전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죠. 그래서 딱 옥도 섹션 스위치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만 딱 한정지어서 여는 장치.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제 니크로저 섹셔널라이저만 잠깐 보면 이 니크로저와 섹셔널라이저는 니크로저는 차단기입니다.
이건 차단 기능이 있어요. 이 섹션 라인은 차단 기능이 없습니다. 그 차단 기능이 없는 대신에 횟수만 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형님, 니크로제 형님이 하나, 둘, 세 번 열었네. 그 카운팅 기능만 있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사고 났어요. 폴트, 사고가 나면 얘가 끊어줘야 하는데 얘가 못 끊었어. 그럼 누가 끊어야 돼요? 얘가 끊어야 됩니다. 온 했습니다. 열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동작 측면에서 크로스 합니다. 다시 한번 넣어봐. 넣었더니 일선 지락사고는 이미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얘가 넣으면서 그래. 없어졌네? 이제 이미 해결이 돼버렸어요. 일선 지락사고가 땅으로 이제 다 분산되고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얘가 뭐라 그래? 넣으면서 깜짝 놀랐네. 어떤 놈의 자식이 그냥 거기서 사고를 냈대 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땡큐죠. 근데 만약에 얘가 사고가 계속 큰 사고면 얘가 크로스 했는데 사고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픈합니다. 그러면 얘는 형님이 두 번 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고예요. 크로스 했습니다. 온 합니다. 세 번 열었죠. 그럼 세 번 열면 얘가 우리 형님이 섹셔널라이저가 우리 형님이 세 번 열었지 무브화해서 개폐합니다. 얘는 이제 집어넣으면 나머지는요 공급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몽땅 정전되는 것에 비해서 하나만 정전시키고 나머지 사고 난 것만 정전시키고 나머지 공급하면 신뢰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좋다는 거예요. 니크로저를 하면. 아시겠어요? 안정도가 향상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라.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승합기에 의하여 저압, 전압, VE에서 VH로 승합할 때 지금까지만 보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 승합기입니다. 자, 지금 저압 측에 있는 것이 VE랍니다. VE 그랬습니다. 요 V에서 뭘로 하이, VH로 승합한다는 얘기죠.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이 E라 그랬습니다. 요 2차의 전격 전압, 요 놈이죠. 요 2차의 전격 전압이 E라 그랬어요. E다. 이 전격 전압이 E고, 여기에 자기 용량. 여러분들 여기에 자기 용량. 여러분들 요만큼을 뭐라고 한다? 승합기에 자기 용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용량 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용량 W는 요 전압이 2랍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죠. 부하전류예요. 부하전류. 그러면 E에다가 I2가 자기 용량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승합기 이론이 뭐요 하면, 자, 지금 VE를 VH로 승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론 여기에 부하가 있으면 부하입니다. 부하. 지금 단상면압기 이제 부하 용량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부하 용량을 보죠, 뭐. 여러분 P라고 표기했습니다. 부하 용량은 부하 용량 P는 VH에다가 I2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하 용량은 뭐예요? 2차 책에 걸리는 VH에다가 여기 오는 전류를 곱해주면 부하 용량이 되죠. 그럼 요 식에서 I2는요. I2는 2분의 자기 용량,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VH에다가 2분의 자기 용량이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게 뭐가 있다? 2분의 VH에 자기 용량 곱해진 것이죠. 그래서 1번 식을 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기 용량은 어떻게 구한다? 자기 용량은 요 2차 전압 E에다가 부하 전류, 즉 I2의 곱인 것만 알고 부하 용량은 VH에다가 I2 전류죠. 요것만 가지고 두 놈을 결합해서 사지선당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32번 보시죠. 32번에 배기가스의 여열. 배기가스의 여열이 뭐예요? 여열? 남아있는 열이죠. 여열. 남아있는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함으로써 연료 소비량을 줄이거나 증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여열 회수 장치죠. 예열 회수 장치다. 여러분들 우리 그냥 보일러를 보면 이게 보일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보일러예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이제 가열해서 증기를 만들죠. 자, 우리는 배기가스만 보겠습니다. 자, 이 배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이렇게 대기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보일러에 과열 증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374도, 온도가 374도, 374몇 1호도시라든가 또는 225kg 제곱센치 이런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증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과열 증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증기에는 습증기, 과열 증기, 이제 포화증기, 과열 증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만큼의 증기를 만들려면 얼마만큼의 열을 가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아있는 열이 이제 배기로 가스가 가죠. 이 증기는 과열기를 거쳐서 터빈에 가서 일을 하고 배기가스는 밖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물을 데핀 그 배기가스에는 열이 많이 있겠죠. 그놈을 자 지금 열이 지금 많습니다. 남아있는 열 이놈을 어차피 이 보일러에는 뭐가 가야 돼요? 급수가 가야 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급수를 보일러에 보내는 급수의 급수를 여기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물을 여기서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을 가열하는데 이미 여기서 열을 예열합니다. 열을 물을 데펴가죠. 데펴가면 데핀 만큼 석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석탄을 줄이는 그걸 뭐라고 한다? 절탄기. 석탄을 그만큼 줄이는 그런 것을 절탄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서에는 이제 에코노마이저, 이코노믹이 뭐예요? 경제적이죠. 이코노마이저 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에코노마이저, 에코노믹입니다. 이코노믹.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여열 회수에 뭣도 있냐면 여기 공기 예열기도 있거든요. 공기도 보내는데 여러분들 이 공기 예열기와 급수 예열 뭐가 더 석탄이 절약될 것 같아요? 급수 예열이죠. 그래서 급수 예열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에코노마이저, 절탄기라고 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셔라. 요 제열기는 뭐예요? 제열기는 고압 터빈에서 나온 증기를 모두 빼내서 어디에다 쓰는 거다? 제열에 쓰는 거죠. 물만 보는 거야.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나오는 전 습증기가 포화증기야. 과열기를 거칩니다. 자, 이제 고압 터빈이 있어요. 고압 터빈, 저압 터빈이에요. 고압 터빈. 얘는 저압 터빈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압 터빈에서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성된 증기는 이미 힘이 다 빠졌죠. 그놈을 다 빼냅니다. 어디에서? 고압 터빈에서 쓴 증기를 전부 빼냅니다. 전부 축이에요. 전부 축이. 축이가 뭐예요? 빼낸다는 얘기죠? 전부 축이하여 보일러에서 다시 가열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제열. 제열한 다음에 이제 뭐 어디다 주면 돼요? 처압에다 주면 되죠. 그래서 전부 축이 이런 것은 이제 제열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과열기는요.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는 아직은 에너지가 좀 적다는 얘기죠. 포화증기를 과열 증기를 만들기 위한 게 뭐다? 과열기다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여열 회수 장치로서 석탄을 줄이는 것보다 절탄기, 에코노마이저를 기억을 해 두셔라.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이점이 아닌 것. 자,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선로에 선로입니다. 이 선로에 RL이 있다고 보죠. 이 전선을 우리 여러분들 전선을 모델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와 같이 하죠.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있어요. 여기에 애자가 있고 전선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하나만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선이 있죠. 여러분들 이 전선은 어떻게 모델링 하든가요? RL 모델링 하죠. RL. 그래서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다가 만약에 얘는 뭐예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L이죠. 뭐 X입니다. X는 뭐예요? XL만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C를 달겠습니다. C를 너는 XL이고 너는 XC죠. 얘는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닮으로써 요 리액턴스는 뭐예요? XL-XC. 즉 X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리액턴스가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직렬 콘덴서를 다루면서 뭘 포상합니까? L을 포상하죠. 인덕턴스를 포상하죠. XL을 줄여줍니다. X를 줄여줍니다. 전압 강화. 당연히 여러분들 전압 강화는 뭐에 관계돼요? 전압 강화는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는 요식에서 요 리액턴스가 준다? 전압 강화 주는 거예요. 안정도 증가. 송전 용량식입니다. 송전 용량은 X분의 ES, ER, 사인 델타 요 송전 용량식을 알고 계시다가 전압이죠. 전압의 리액턴스를 줄여주면 송전 용량이 준다? 송전 용량이 늘어나요. 안정도 향상입니다.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 4번에 보면 역류를 계산한다는 지금 이게 조금 델리키트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역류를 계산하는 얘네들은 선로가 있겠죠. 이게 선로가 있으면 선로에 나와서 와 같이 다는 요 SC, 요 전력용 콘덴서는 계통의 병렬로 달거든요. 병렬로 다는 얘는 뭐 한다? 전력용 콘덴서라고 그래서 역류 계산합니다. 전력용 콘덴서는 무슨 콘덴서라고도 한다? 병렬 콘덴서라고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렬 콘덴서가 역류를 계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제 좀 여기서 처음에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얘네들도 역률이 아주 나쁜 계통이야. 아주 안 좋아. C는요, X를 포상하니까 역률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 목적을 알아야 돼. 인덕턴스 포상한다. 전압 강화야. 주 목적은 직렬 콘덴서의 주 목적은 뭐냐? 전압 강화를 알아둬야 돼. 전압 강화. 그리고 역률 계산은 뭘로 누가 해? 전력용 콘덴서는 뭐 어떻게 다루고 있어? 지금 병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X가 주니까 용량 정태한 정도도 증가하죠? 물론 얘도 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하긴 하는데 얘 역할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키워드를 알아둬라. 전력용, 직렬 콘덴서, 병렬 콘덴서 딱 두 개가 있는데,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 대책, 병렬 콘덴서, 즉 전력용 콘덴서는 역률 개선, 이렇게 우선 큰 테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어쨌든 여기서 요구하는, 얘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고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배전선의 전력 손실은 전체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말단에 부하가 이렇게 있답니다. 말단에 있다고 하죠. 만약에 요 부하만큼이 만약에 평등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죠. 가로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A점에서 이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압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로등 설계할 때 요 말단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전격전압 한도 내에서 유지 관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이 선로에서 전체의 전압 강화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볼트를 보냈는데, 뭐 220 보냈다고 하죠.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가 만약에 20볼트가 발생이 되면 여기는 200볼트가 와가지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로에서 전압 강화를 계산해서 여기서
전격 전압으로 쓰려면 여기서 높게 그만큼 전압 강화를 플러스해서 보내주어야 여기서 우리가 목표는 전격 전압 220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선로에 전압 강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로등처럼 이게 부하가 많은 것은 일일이 이것을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등 부하의 경우 또는 균등 부하 또는 평등 부하라고 하는 너를 뭐라고 그래? 균등 부하. 다른 말로 뭐야? 평등 부하. 딱 가로등을 생각해. 가로등을 생각하시면 이 부하들 L1, L2, L3, L4, L5 이놈이 다 L이다 이 말이야. 시그마 L이에요. 이놈 다 더한 거. 말단에다 이 부하들을 모두 말단에다 놓고 계산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전류, 전전류에 여기에 저항, 선로 저항하면 얘가 이제 전압 강화인데 말단에 있을 때 균등 부하에서는 말단에 놓은 것이 얼마만 해라? 2분의 1. IR라 그런 얘기예요. 말단에 놓은 것에 전압 강화는 뭐다? 2분의 R. 선생님 이때 손실은 얼마예요? I자승 R이죠. 그러면 말단에다 놓고 우리는 했을 때 I자승 R인데 균등 부하에서는 손실은요 3분의 1 I자승 R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여러분들 우리 국가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이러한 가로등 설계할 때 일일이 하지 말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고 지금 뭘 물어봤어요? 전력 손실은 전체 부하가 선로 말단에 있다고 계산한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냐 그랬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다. 3분의 1. 만약에 얘네들이 전력 손실이 아니라 전압 강화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전압 강화는 뭐다? 2분의 1이에요. 전압 강화는 2분의 1, 손실은 3분의 1. 이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시면 아주 많이 써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사시험, 2차 시험 가시면 2차는 뭐예요? 실기시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약산을 이용해서 전압 강화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송전단 전압, VS 하죠, VS.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VR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상차가, 델타가 35도, 리액턴스 X가 65밀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전력 메가와트냐? 자, 여러분들 전송전력식입니다. 전송전력식이에요. 이거는 X분의 VS, VR, 사인 델타입니다. 지금 여기가 뭐였어요? 킬로볼트죠. 킬로볼트, 킬로 곱하기 킬로는요, 메가죠. 메가와트라고 씁니다. 이 메가와트를 쓰려면 여기는 뭐라고 쓴다? 킬로볼트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킬로볼트이어야 메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액턴스 분해, 리액턴스는 60이다 그랬죠? 이 160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킬로볼트 곱하기 킬로볼트 해야 돼. 그래서 154. 뭐예요? 사인 유상각 델타 사인 35도.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십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237.02가 되죠. 237.02 정도를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237을 답을 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시기 송전 용량을 구할 뿐더러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개통의 안정도를 얘기할 때 만약에 이제 개통이 불안하다면 전력이 많이 전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망가죠. 개통이 안정적이면 전송 전력이 많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전력식으로부터 송전 용량이 많다. 그것은 뭐다? 안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이 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뭐 판정할 때? 안정도 판정할 때. 근데 여러분 이제 요 X는 작으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 이 전압은요. 우리나라 개통은
정전압 계통이 다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통은 전압 변동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전압 계통이 다 다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압 변동을 없애기 위해서 공기 조상기 이런 것을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전압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설비, 이러한 전압 조정 설비를 이용해서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데 쓴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거든요.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 앞에다가 조금 저는 바람이 중성점이라는 말을 좀 써줬으면 참 고마울 텐데 좀 더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중성점, 접지 방식을 딱 써주면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접지를 하지 않는다.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요 변압기 3대입니다. 1대, 2대, 3대. 이게 이제 변압기죠. 이 변압기에서 변압해서 선로로 나가야 되겠죠? 뭐 A상, B상, C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라인 1, 라인 2, 라인 3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냥 관리적으로 A, B, C상이라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상에 와 같이 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중성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중성점을 직접 접지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접지를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그래서 이 중성점을 직접 접지한 이유는 여러분들 어느 한 선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어요. 지락사고 나면 사고가 안 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전상이라고 합니다. 이 건전상이 이거 사고 나니까 이거 전압이 올라가거든요. 건전상의 대지전의 상승이 1.3배 이만큼 튑니다. 이 대지전압이 1.3배만큼 튀어요. 근데 그게 어찐데요? 자, 우리는 비접지 경우에, 비접지 방식인 경우, 접지가 안 돼 있을 때, 일선 지락사고 나면 건전상은 루트 3배 2가 튀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니, 사고가 나도 얘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사고가 나도 얘는 이상전압이 낮으므로 여기에 절연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절연비 저감입니다. 절연을 낮출 수 있다? 절연을 낮춘다? 저감 절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쓰냐고 물어보면, 절연비가 싸기 때문에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하시면 최고죠, 뭐. 아니, 우리나라는 왜 직접 접지 써? 절연비가 싸대. 계통을 구성하는데 비용이 싸대. 이렇게 키워드를 알아둬라. 그래서 절연 저감, 즉 저감 절연을 해서 썼는데, 자, 이거 보십니다. 근데 이 지락절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같이 회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 그럼 여기다 감시병 하나 세우자. 이런 걸 우리는 계전기라고 합니다. 얘는 허구한 날 자고 있다가 먼만 지나가면 깜짝 놀라서 얘는 누구한테? 차단기한테 얘는 그러는 거예요. 먼만 지나가면 형 찾습니다. 형이 차단기거든요. 차단기는 어떻게 합니까? 동작하죠. 그래서 차단기 동작 전류 확보가 용이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차단기를 이제 고속 차단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차단기, 보호계전기 동작 전류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정전이 됐어. 식사하고 있는데 정전되면 여러분들은 편안하십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안정도 측면에서는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도 측면에서는. 또 여기는 뭐다? 영전이죠. 대지전이가 영전이면 중성점도 얼마다? 영전입니다. 그 0볼트면요. 절연은요. 단계적으로 절연을 낮출 수 있는 이러한 단절연도 어디에서? 이러한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사용한다는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일선 지락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1.3배입니다. 비접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루트 3배죠. 그래서 낮다. 땡큐다. 계통의 절연 수준이 낮아지므로 경제적이다? 저감 절연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얘 때문에 우리는 직접 접지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또 변압기 중성점은 영전위이므로 단계적으로 절연을 낮추는 단절연이 가능합니다. 4번 보호계정기가 신속히 동작하므로 잘했죠? 보호계정기가 신속히 동작합니다. 릴레이가 형 찾으면 형은 또 말도 잘 들어. 차단기가 어이구 우리 계정기 동생이 형 찾았네? 뭐 문제 있나 보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과도 안정도가 좋다는 이 말의 표현이 안정도가 좋다는 표현이 안정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지지물 A, B, C가 있습니다. 고저차가 없으며 경관 AB와 요 AB와 또 B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죠. 이 이도가 12cm랍니다. 12죠, 12cm. 이다. 지금 지점 B에서 요 B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선이 떨어져 이도가 이렇게 되어버렸답니다. T가 되어버렸답니다. 됐을 때 T의 길이는 단 지점 A, B는 A와 C의 중점이며 중심입니다. 지점 B에서 전선이 떨어지기 전후의 길이는 같다. 여러분들 이게 답 찾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 12가 12cm 있는 거 떨어졌어? 그럼 너는 24인데? 답은 24인데?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시험장 같으면 왜냐하면 해봐야죠.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전선의 길이와 이 전선의 길이는 같다. 전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경관 3S 플러스 8D의 제곱. 요 기본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 만약에 얘를 S라고 합시다. 하나를 각각 S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ES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ES 플러스 ES는 ES입니다. 3S죠. 3S. 3. 요건 전체는 ES죠. ES입니다. 3ES분의 8 T의 제곱입니다. 그죠? T의 제곱이죠? 너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하나만 해서 이 두 배 하면 되겠죠? S입니다. 2배의 S 플러스 3S분의 8 T의 제곱 12의 제곱입니다. 이게 12의 제곱이죠. 자, 여러분들 요 ES, 요 S는요 하나 약분시켜버립니다. 또는 ES, 또 ES는 이게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요 3, 얘를 보면 3분의 8 약분시켜버립니다. 3분의 8 약분시켜도 되겠죠? 똑같으니까 우리는 얘 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D의 제곱은 자, 요놈 가면 얼마예요? 4, 지금 얘도 약분시킵니다. S도 약분시켜버리죠, 뭐. 약분시켜버리면 4 곱하기 너는요 12의 제곱입니다. 그죠? 12의 제곱이죠. 우리는 D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면 루트 씌우면 되죠. 양면에다 루트 씌우면 D는 입니다. D는 4를 루트 씌우면 2죠. 얘는 루트 씌우면요 제곱 없어서 10이죠. 12 곱하기 2에서 24가 되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차치해 두고 기사 시험에서 바로 어떻게 한다? 12네? 뭐 떨어지면 2배 되겠지. 바로 24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턱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캐비테이션 현상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캐비테이션은 공통현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동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수로를 통해서 압력수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수차가 있으면 이게 수차거든요. 수차에 뭐예요? 물을 이렇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레방아를 돌려서 이 물레방아에 연결된 이제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문제는 물이 와같이 갈 때 이 부위는 대기압 이하로 저하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기포가 발생합니다. 요 발생된 기포가 물과 같이 흘러서
여러분들 이 수차를 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의 밀도가 막 돼가지고 힘을 딱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방울이 생기면 밀도가 저하돼서 그만큼 힘을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그래서 효율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 기포가 여기서 뭘 일으켜? 효율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 기포가. 그리고 이 기포가 수차 표면을 때리면서 꽝꽝꽝꽝꽝 소음도 발생해요. 그러면서 여기를 침식을 시킵니다. 침식, 부식을 시켜요. 아니 선생님 무슨 물방울이 쇳덩어리를 무슨 침식을 시켜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을 캐비테이션, 공통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수차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프란시스, 사류, 프로펠라. 이러한 반동수차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흡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동수차에는 여러분들 우리 수차의 종류는 충동수차와 충동수차, 펠턴수차, 충동수차, 반동수차가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반동수차에는 뭐가 있다? 흡출관이 있다고 했어요. 낙차가 낮으므로 이 낙차를, 유효낙차를 증가시켜서 흡출관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하는데 프란시스는 약 65에서 350, 프로펠러는 350에서 약 800 정도로 비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비속도가 굉장히 커요. 비속도가 큰 이 프로펠러는 캐비테이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흡출구를 좀 낮춰서 사용하는데요. 자, 어쨌든 틀린 것입니다. 캐비테이션 방지하려면 흡출수도 이 흡출관을 낮춰야 됩니다. 과부하 운전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과부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땡기다 보니까 더 오버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통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차의 비속도를 크게 잡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침식에 강한 여기는 뭐다? 침식. 쇠보다도 스테인리스 강을 이용하면 침식에 강한 재료 스테인리스 강을 이용해서 우리는 방지를 합니다. 어쨌든 흡출수도는 낮춰야 됩니다.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흡출수도 13.33m에 있는 흡출고를 반으로 낮춰서 한 6m만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캐비테이션 현상을 뭐라고 한다? 공통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를 우선 알아두고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송전선류의 매설지선입니다. 여러분들 매설지선 딱 요거 하나 둡니다. 지금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전선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다? 가공지선이 있겠죠. 가공지선, 가공전선. 자, 여러분들 지금 뇌를 맞지 않습니까? 가공지선이 잘 막았습니다. 막은 것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탑각접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탑각접지장은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뇌, 이상 전류가 땅으로 빨리 빠져나가겠죠. 근데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왜? 여기에 저항값이 높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럼 얘가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 암에서 바로 선으로 가는 이런 현상을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선에 맞아서 철탑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플래시 오버라고 그래요. 플래시 오버. 우리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플래시 들고 다녔죠. 코프라, 플래시, 불. 어쨌든 플래시 오버가 됐다. 섬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선에서 철탑으로 가는 건 섬락이면 철탑에서 거꾸로 전선은 뭐라고 하자? 역섬락이라고 하자. 최악입니다. 이 역섬락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러옵니다. 아니 선생, 뇌에 맞은 것을 빨리 땅으로 가버리면 일이 빠져나가지 않겠네? 그러면 뭐 하면 돼? 요 접지 장값을 낮추면 되네? 무슨 접지? 탁각 접지.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돼? R은요, 로 A분의 L 접지 면적을 키우면 접지장이 닿네? 야, 접지 면적을 크게 우리 이렇게 깔자. 이렇게 까는 걸 뭐라고 하자? 매설지선이라고 하자. 그러니 매설지선을 깔아서, 물론 이 매설지선을 까는데 이 매설지선을
라는 방법에는 와 같이 하는 걸 분포접지라고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을 집중접지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보시죠. 뭐. 목적은 철탑의 기초보강 아니죠. 직경내로부터 송전선을 차폐 보하기 위해서 현수의 1년의 전압분담을 균일하기 위해서 철탑으로부터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역섬락 방지 뭐 한다고? 배설지선 아주 중요해요. 배설지선. 자, 이렇게 4번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죠. 자, 1회선 송전선과 변압기 조합에서 변압기의 여자 어드미턴스를 무시했을 경우 송전선로의 관계를 지금 변압기에서는 여자 C가 없다는 거예요. C를 무시했대. 관계를 나타내는 사단점수 G0는 단 이런 조건인데 얘를 이렇게 보시죠. 뭐. 지금 1차에 TR이 있습니다. 1차를 뭐라고 그랬냐면 TS라고 그랬거든요. 1차는 TS, 2차는 TR이면 그냥 1차 TS라고 쓰겠습니다. 변압기 TS. 다음에 ABCD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ABCD예요. A, C, B, D. ABCD가 있다. 그리고 부하측에도 TR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뭐다? ZTR. 그냥 ZR이라고 쓰겠습니다. 오드미턴스 무시했대. 그러면 얘를 우리는 사단자로 어떻게 표현한다? 1, ZS, 0, 1. 너는요, A, B, C, D. 너는요, 1, ZR, 0, 1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죠. 자, 이거 이제 행렬 구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A.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A, 1 곱하기 A, 플러스 CZS죠. 플러스 CZS. 네, B 하겠습니다. B는 1 곱하기 P, 1 곱하기 P, 플러스 ZST죠. DZS죠. 플러스 DZS. C 합니다. 0 곱하기 A는 0이고 1 곱하기 C니까 C죠. D는요. 0 곱하기 P는 0이고 1 곱하기 D는 D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에다 이제 이해합니다. 너는 1, ZR, 0, 1이죠. 자,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된다? C만 물어봤죠. 그러면 C만 합니다. 요 놈과 요 놈을 합니다. 그러면 C는 뭐예요? C 플러스 D 곱하기 0은 0이니까 C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C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A구라고 하면 얘 곱하기 얘 A 플러스 CZS 플러스 요 곱하기 0이니까 할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요 놈 하면 되죠. ZRO에다가 A 플러스 CZS 플러스 요 놈 표도 요 놈 하면 B 플러스 TZS. D는요. 이놈 CZR 플러스 D 이런 것이 A, B, C, D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뭘 물어봤다? C를 물어봤다. 어쩌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만한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하고 마치겠습니다.